안녕하세요. TNL입니다. 21년 4월 8일 관심 섹터 종목 방송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블로그 타고 오셔가지고 구독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바로 관심 종목 들어갈게요. 관심 종목을 언급하는 순서에 따라 어떤 중요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방송 원래는 이렇게 자유롭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정리를 하고 녹화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한 거니까 뭐 순서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를 보는 이유는 일단 이 메타버스가 그 로블록스 상장 전에 이슈가 있었죠. 점점 기대감으로 올라가다가 상장 후에는 이게 힘이 살짝 빠지면서 눌림목을 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끝난 테마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새로 터진 테마였고 이 시장 자체가 워낙 큽니다. 당장 315조 원은 아니고 자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예전엔 그냥 VR, AR 이런 기기들이 그냥 기기들을 사용해서 게임하고 단순히 그랬다라면은 이제는 정말 이 안에서 일도 하고 막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아직 제 세대들에게는 잘 모를 이야기인데 미국 이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는 되게 핫한가 봅니다. 이용자 수가 3천만 명이 훨씬 넘고 2025년에는 이 시장의 크기가 315조라고 하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파생되는 산업이 엄청 많겠죠. 떠오르는 걸 말씀드리면 플랫폼 사업, 그리고 이걸 하려면 VR, AR 이런 기기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들을 만드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걸 만들기 위한 기계를 제조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최근에 움직였던 자이언트 스텝이나 위지 이런 친구들, 영상 시각 효과 VFX라고 하죠. 그 관련 기업들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죠. 이 신규 상장주인 VFX 이 기업은 저는 사실 한 여기서 봤었어요. 저는 잡진 못했는데 뭘 기준으로 봤냐? 이 첫 상장하고 이 갭 거래량이 이 3월 26일 최고가일 때 가장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요게 끝난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금방 올려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놓친 거는 굳이 따라가는 편은 아닙니다. 일단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선익 시스템 여기 라인을 여기다 그어놨는데 조금 더 크게 봐볼까? 라인을 그어놨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내려왔고 바닥 다지고 위로 올라가는지 내려가도 한 이쯤? 60선 기준으로 접근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추천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저라면 60선을 기준으로 해서 살살 모아가는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 것 같습니다. 칩셋 미디어도 관련주였죠. 근데 얘는 상당히 고가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평선들을 다 깨고 있죠. 근데 이 이평선 깨는 거에 사실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로보스타. 저는 여기서 털렸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흔들어 주다가 저는 이쯤에서 내일 눌릴 때 오히려 이평선 20선을 깰 때 들어갔는데 요쯤 이거를 보고 근데 그냥 하염없이 내려갔죠. 그 이후에 60선 깨고 60선 깨고 며칠 만에 지금 그냥 제자리로 다시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평선을 맹신하면 안 돼요. 참고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지만 그게 전부여선 안 된다. 관련주 계속 보면 한빛소프트, CMS, 알체라, M게임, YJM 게임즈, 코세스는 왜 이렇게 떨어졌지?
얘가 이거 메타버스 구현 위한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였는데 얘는 수급이 조금 이상하네요. 얘는 일단 보류. 음, 자이언트는 애매하니까 일단 대장이었던 선익으로 보면은 20선 맞고 떨어졌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선 시나리오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창투사. 창투사는 사실 너무 고가권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내일까지는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게, 아주 아이비, 뭐 우기2, 대성창2 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고가권 끝자락에서 이런 캔들이 나왔어요. 이런 캔들. 근데 이게 뭐 끝이 무조건 끝이다, 그거는 아니에요. 무조건 끝이다. 왜냐, 애니 능률도 저는 항상 이 고가권에서 이런 게 나왔을 때 끝날 줄 알았어. 특히 여기 이쯤에서는 진짜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여기가 16,000원, 오씨 26,000원까지 갔으네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거는 마지막 한 발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물론 기대감은 아직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챙겨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왜 근데 마지막 한 발을 관심을 갖냐? 크래프톤이 지금 코스피에 상장 신청을 했죠, 예비 심사. 그러면서 이제 오늘 창투사들이 다 힘을 줬는데, 보유자들이 아니라면 그냥 보면서 공부만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창투사를 돌려다 보니까 넵튠, 요게 저는 살짝 내일은 한번 덤빌 만한 구간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얘가 크래프톤인데, 박스를 진짜 정확하게 그려놨어, 거짓말처럼. 근데 시외에 31,50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33,300원으로 마감했네요, 시외에. 그러면 내일 딱 갭 뜨고 만 밑꼬리 달다가 어느 부근에서, 그냥 한번 생각해 볼까요? 3만원 부근에서 만약 턴해서 올라가면은 한 번의 윗꼬리는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한번 뇌피셜 시나리오 한번 짜봅니다. 자, 창투사 이렇게 보고, 반도체는 정말 긴 테마예요. 긴 재료. 반도체 부족, 대만 바라보는 정부, 물량 확보 난항. 차 반도체 TSMC 생산 라인 가동률 103% 풀가동. 그러니까 이게 수급 예측 실패로 계속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최근에는 계속 그냥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대만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고 저는 사실 일단 차량용 반도체로 원래는 요 친구들, 차량용 반도체 부족일 때 움직였던 친구들이 뭐 SFA 반도체, 텔레칩스, 칩셈 미디어, AD 칩스, 이거 파운드리죠. 뭐 IA, 시그네틱스, 제주 반도체, YIK, 사실 비슷해요. 이 공통점을 보면은 차트들이 크게 다르잖아요. 어느 부분에 비슷한 부분에서 오르고 내려가서 조정 중인데, 지금 계속 그냥 단순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뉴스에서 대만 이야기가 슬슬 나오는 걸 보니까 TSMC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한미 반도체라든가 레이크 머터리얼, 서플러스 한번 볼까? 서플러스는 자리가 어떻지? 음, 제가 좋아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얘가 그리고 무슨 장비 중고 거래 이런 걸로, 단순 중고 장비의 매입과 매각의 범위를 넘어. 그러니까 원래는 중고 장비 거래가 메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TSMC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 뭐 한미 반도체나 얘는 많이 갔네 이미. 그러면은 이 친구가 있지. 레이크 머터리얼즈. 아우, 낙서가 많이 돼 있네. 저는 이 부근에서 계기다가 털렸죠. 요만큼 먹었었나? 뭐 조금 먹고 나왔는데 그냥 빠바방 요쯤
요거 왠지 TSMC 살짝 수상합니다. 레이크.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요거 철도 관련주 우크라이나 MOU 관련해서 시세가 한번 딱 첫 시세가 나왔죠. 또 3월 19일 날. 더 크게 볼까?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있어요.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도 마찬가지죠. 쌍둥이처럼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 요게 철도하면 잘 움직였었는데 오히려 아무튼 코퍼레이션이랑 코퍼레이션 홀딩스를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자. 국가철도공 이게 3월 19일 뉴스입니다. 시세가 나왔던 날. 우크라이나 고속철도 사업 MOU 현대코퍼레이션 자금 조달 나서 이게 사업비가 20조 원입니다. 20조 원. 러시아 철도가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다가 사업을 했던 철도 기업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게 딱 눌릴 만큼 눌린 것 같아요. 왠지 요 하단을 깨지 않는다면 요 하단 14,000원 부근이 되겠네요. 아까 선익 시스템은 60선 기준이었고 얘는 20선 기준으로 매매 시나리오를 세워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다음에는 이재명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는 뉴스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오늘 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윤석열을 꺾었다라는 그 수치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주가 빵 터졌고 뭐 그냥 뭐 동신건설, 프리엠스, 뭐 에이텍, TN, 에이텍 이게 쫙 그냥 시세가 나왔죠. 저는 에이텍, TN을 어디였더라? 아무튼 뭐 시가 부근에서 잡아서 그냥 전고 부근에서 날렸는데 전고 부근에서 날리고 좋다고 있었는데 그냥 조금 있다 보니까 아주 엄청 가 있더라고요. 요번 이재명 순환매의 특징은 요걸 볼게요. 뭐 수사나이나 이런 데 보면 연말 연초에는 요때 연말 연초에는 약간 이재명의 옛날 관련주가 아닌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어요. 연말 연초에는.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엮였다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번에는 구간이 명관인 에이텍, 에이텍 TN, 뭐 동신건설 이런 친구들이 엄청 세게 갔죠.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만약 윤석열처럼 세게 가는 흐름을 올라탄 거라면 완전 대장이 눌렸을 때 들어가거나 아니면 후발주자들을 챙기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뭐 너무 뻔한 이야기긴 한데 저는 그래서 오늘 장 후반에 어딨지? 왜 안 등록해놨지? 소프트 캠프를 종배에 들어갔는데 운 좋게 시외 상 딱 터졌죠. 내일 요거 어떻게 할지 한번 장 초반에 한번 잘 대응해 봐야겠습니다. 이재명 관련주는 그냥 이렇게 흐름이 왔다 정도지 뭘 다듬을 만한 게 없어요. 그 다음은 뭐 로봇? 로봇 관련주는 이거죠. 삼성, LG 미래의 먹거리 로봇 확 키운다. 삼성은 전담팀을 꾸리고 LG는 로봇 산업센터 BS본부로 집중. 뭐 삼성하고 LG에서 로봇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사실 그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접는다고 할 때 저는 바로 로봇 사업을 떠올렸죠. 뭐 제 블로그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LG전자가 MC 사업부 접는다 했을 때 이 신성델타테크, 나라 M&D 이 친구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잡을 새도 없이 움직이길래 저는 그 다음으로 본 게 로봇이었죠. 근데 뭐 운이 좋게도 로봇 쪽에 지금 수급이 예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는 이 종목을 지금 홀딩 중인데 요거 요날 요날 계속 밑에 있던 종목이 갭을 뜨고 갭을 띄워서 위로 올라왔죠. 양봉으로 끝나고 거래량도 아주 많이 실리고 이 눌림날 중간에 잡았는데 종가까지 쭉 빠지길래 얘는 좀 더 사보자 했는데 오늘 조금 움직였어요. 운이 좋았죠. 요거는 어디까지 갈지 아무튼.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유진 로봇도 오늘 시외에 엄청 움직였다가 다시 내려오더라고. 로보스타 뭐 로보티즈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뭐 눌림 구간 충분히 줄 것 같아요. 한번 세어볼까? 음 오늘의 캔들을 깨지 않으면 무난히 우상향 한번 해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 매매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그리고 로봇주를 말씀드리면 레인보우, 유진, 로보스타, 로보티즈를 말씀드렸는데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RS 오토메이션, SP 시스템즈, T로보틱스, TPC 얘네도 로봇 관련주예요.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종목이었는데 위에 언급한 종목들이 훨씬 더 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더 잘 움직이는 종목을 잡으면 돼요. 굳이 뭐 이걸 근데 굳이 꼽는다면 이 TPC는 정말 한번 움직일 때 시원하게 움직이는 애라서 장대 항봉이 되게 쉽게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뭐 굳이 꼽는다면 이 친구. 자, 그 다음으로는 디지털 화폐 혁명의 서막. 세계 중앙 은행들의 80%가 디지털 화폐 개발 중. 80%인지는 뭐 확인할 수 없지만 일단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 이야기는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고 뭐 최근에는 인도, 유럽,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일본까지도 디지털 화폐를 언급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단발성이거나 해프닝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챙겨봐야죠. 고가권이어도. 고가권처럼 보이지만 고가권이 아니라 우상향 도중에 어떤 중간 턱일 수도 있습니다. 기대감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저는 뭐 아주 예쁘게 눌려준 것 같아요. 이 디지털 화폐 종목들이 오늘 보통 보면 오늘 기관들이 많이 팔았더라고요.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은.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 시장은 외인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기관 수급은 크게 별로. hamnet, 로지시스, KCS, KCT 저는 뭐 괜찮게 눌린 것 같아요.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쓰릴 수도 있지만 충분히 이제 슬슬 매매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는 가격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요것들이 움직이고 그냥 덩달아서 보면 저는 보안주까지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드림 시큐리티는 그 뭐였더라? 두나무 어쩌고 그런 거였는데 단기 거래 이게 뭐야? 그냥 종배에 들어갔는데 이걸 안 보고 들어갔네. 음, 아무튼 K사인, SJ 솔루션즈 이 종목들이 저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백신 여건으로 엮을 수도 있고 어떤 가상화폐가 만약 다시 달린다면 보안주가 다시 따라갈 수도 있고 재료는 많은 것 같아요. 이 보안주들은. 근데 백신 여건을 하나 체크하면 미국은 백신 여건을 안 한다고 했죠. 세기를 박았어요. 그 백악관에서. 왜냐면은 백신 여건을 이야기하는 나라들의 특징은 관광객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나라들. 그래야 빨리 이제 또 관광객을 받아서 자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뭐 미국이 안 한다고 꼭 백신 여건이 재료가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뭐 케어랩스보다는 저는 라온,
라온, 뭐 잘 눌렸네요 얘도 오늘. 라온, 뭐 SJ 솔, 그 다음에 뭐 보면은 K사인, 드림 시큐리티, 뭐 요거까지 체크해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마지막 관심 섹터로는 저는 테슬라. 얼마 한 저번 주 주말이었나? 주말 전에 저는 관심 있게 봤었는데 열심히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털고 나왔거든요. 이 세원을 그냥 뭐 물 타지도 않고 그냥 신경질 나서 그냥 털고 나왔는데 음 일단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명신산업 하나만 이걸 대장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왜 보냐? 일단 머스크라는 큰 매력이 있고 무엇보다도 뉴스 새로운 거 나왔나? 테슬라가 판매량이 엄청 좋아요, 지금. 작년보다. 어디 갔어? 뭐 아무튼 요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작년에 비해 뭐 2배였나? 그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엮어서 빵 터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챙겨본다면 명신산업만 보지 뭐 세원, 센트럴 뭐 그 외의 애들은 지금 차트가 막 구미가 당기는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명신산업만 뭐 섹터는 요 정도로 보고요. 최근에 사실 최근에 정리했던 섹터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왜냐면은 뭐 굳이 빠진 게 있다면 재개발, 재건축 그거는 지금 서울 선거가 끝나면서 살아서 더 움직인 애들도 있고 죽은 애들도 있는데 저는 일단 그렇게 한 템포 지난 거는 별로 보질 않습니다.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미리미리 모아서 기대감 직전이든 뭐 기대감 당일이든 털어버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지 않나. 왜냐면 물리면 이게 끝도 없거든요, 한번. 제가 오늘 장 초반에 털고 나온 종목 생각도 하셨습니다. 이거 만약 여기에 그냥 뭐 샀는데 가만히 있다 이렇게 또 반등 오겠지 하다가 보통 만약 뭐 요 부분까지 내려왔다 그러면은 장중에는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여기서 한번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때 팔아야지 하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감 이전까지만 보지 끝까지 보진 않습니다. 근데 뭐 이제 내일 관심 종목 섹터가 아닌 개별 관심 종목으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은 지니틱스 뭐 이것도 오세훈이었죠. 오세훈이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뭐 스마트워치 보급을 해야 한다 하겠다였나 해야 한다나 뭐 그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움직였어요. 근데 요게 윗꼬리가 너무 엄청난데 만약 이런 거는 4,000원 딱 라운드 피겨 잡고 들어가 볼 만한 것 같아요. NVH 코리아 무슨 재료가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도하게 빼버리고 밑에서 올라올 어떤 힌트가 되는 캔들이 오늘 나왔죠. 이거는 뭐 자동차 부품 재료도 있고 음압도 있고 뭐 클린룸도 있고 다방면이죠. 그리고 코리아 센터 이게 뭐 얼마 전에 쿠팡이랑 협업한다고 시세가 나왔던 건데 뭐 비리비리 했어요 그냥 요 안에서. 근데 이렇게 계속 횡보를 그리다가 우뚝 서는 캔들이 나왔죠. 요런 것도 눌림에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루엠 신규 상장주 요거는 이거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사이트 한번 들어갈까요? ESL이 이게 뭐냐면 이게 저번에도 그러고 영어 사이트로 넘어가던데 아무튼 마트에 가면은 가격 표시가 돼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왜 자꾸 이게 무인 시스템이랑도 연결이 되고 이게 외국에서 되게 지금 잘 팔리고 성장성이 좋다고 한 것 같아요. 성장성이 요즘 신규 상장주들 어떤 이슈 달면서 위로 잘 올라가니까 요거까지 체크해보고 드림텍
드림텍도 뭐 새로운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지문인식 재료 있고 코로나 진단 있는데 이게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급이 오늘 들었나? 아무튼 엄청난 하락 이후에 바닥에서 살짝 턴하는 모습이죠. 이런 거는 이제 왜 좋냐 이런 종목들이 손절 라인이 짧잖아요. 뭐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손절 라인 짧게 잡고 위로는 뭐 장기평까지 보통 이런 건 보통 한번 탕 튀면 그냥 장기평 맞고 두드려 맞고 윗골 달고 내려오니까 밑은 짧고 위는 넓은 종목들 엔젠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아래는 진짜 거짓말처럼 15,000원에서 두 번 튀어 올랐죠. 염기서열 분석, 제조, 수출 뭐 이런 거 하는 애입니다. 과연 뭐야 이게 얼마에 성장했어? 28,000원, 15,000원 딱 반토막 내네 반토막 반토막 그리고 더블 땅바닥 뭐 요거 약간 수상한데요. 엔젠바이오 수상합니다. 하츠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움직인 것 같은데 저는 요거 취소. 좋기는 좋아요. 뭔가 차트가 모양이 요 지금 여기 전고 라인도 넘었고 이 부분도 지금 넘었어요. 힘이 좋아요. 근데 저는 앞서 말했지만 지나간 건 별로 보지 않는다. 근데 요거는 좋긴 좋네. 일단 하츠 이렌시스는 뭐 하는 종목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는 정말 순수 차트입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를 그냥 다 넘는 양봉이 나왔으니까 되게 급하게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넘겨버렸으니까 이런 거는 눌림목 때 체크해보면은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심 섹터랑 어떤 섹터에 해당하지는 않아도 개별적으로 자리가 좋아 보이는 종목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렇게 차트를 돌려보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 섹터들이 뭐 조지아 공장 관련주, 수소, 5G, 그리고 현템포 지난 것 같은 건 뭐 가상화폐 관련주? 이제 사람들이 익숙해져가지고 뭐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인데도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그 두나무 상장 기대감으로 조금 움직였는데 8천 찍고 비트코인이 그냥 팍 내려왔죠. 그냥 7천까지. 이게 뭐 다시 9천을 찍고 1억을 가는 모양새가 나와야 뭐 이렇게 위지트가 됐든 비덴트가 됐든 어떤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전에 나올 수도 있고. 자, 4월 8일 관심 종목 섹터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매번 녹화 시작 전에는 짧게 짧게 하고 끝내야지 하는데 이게 하고 나면은 꼭 2, 30분이 되어버리네요. 저 같아도 긴 영상은 안 보는데 제가 길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앞으로는 뭐랄까 더 함축시킨 압축시켜서 최대한 필요한 것만 언급하는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어가세요.